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들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전날에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바로 4월 4일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판 기일로 정해지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62% 오른 2,521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 변동성이 컸는데요. 하지만 오전 10시 45분을 기점으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서 상승세가 짙어졌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반등장이었지만 수급이 아쉬웠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도 4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3%, 1%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2.76% 오른 691선 기록했는데요. 오름세로 출발해서 빠르게 오름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세를 이어갔는데요. 소폭이지만 오늘도 4거래일째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기관 홀로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전과 HLB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각각 4%, 5% 급등한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종근당바이오 1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비동물성 보툴리늄 톡신 T엠버스주가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요. 톡신 시장의 후발주자지만 전략과 기술력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한빛레이저 20%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가 로봇 배터리를 함께 개발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올라왔는데요. 특히 로봇과 2차 전지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종목들이 불꽃축제 분위기였는데 빨간불들이 여기저기서 팡팡 터졌거든요. 특히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한 슈팅 보여줬는데 오늘 포트폴리오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활체가 된 서울경제의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아마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또 매매 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 또 굉장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또 저의 또 제 제자분들이 매월마다 또 꾸준히 또 계좌로 증명해 주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월 2, 3천만 원, 또 어떤 분은 또 월 억대를 계속해서 인증해 주고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앞으로 또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꼭 더 멋진 계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종목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시장의 선도주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을 뭐 하루에 한 종목씩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그룹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익이 잘 났었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뭐 클로봇이랑 또 하이젠 R&M 같은 종목에 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신규주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한택이라는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는데 일단 근데 이 종목들이 수익이 난 건 난 거고 사실 지금이 굉장히 조금 추세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수익률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경제 너튜브 방송 들어가면은 저 윤사무엘 치고 하면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 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3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들어간 거는 이 구간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단 며칠 만에 거의 약 5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유상증자 때리던 날에 이날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었죠. 3조 6천억 원짜리.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최저점을 공략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와 이제 교육방에서 만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에서 공략이 들어가가지고 이틀 정도 있다가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가 이제 노란 선이 21선인데 21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덜어냈고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단기 박스권이 되었죠. 여기로 봐도 이제 좀 박스권이 되었고 이렇게 보신다고 하셔도 이렇게 좀 박스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중심값이라고 보고 이 중심값을 넘어가면은 박스권 상단 정도를 도전해 볼 수 있다. 박스권 상단에서는 다만 여기는 저항이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들을 언제 또 벗겨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추세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또 100만 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위치에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박스권이 하방 이탈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조금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하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상방으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늘리던가 재공략을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HTS에서 공시 뉴스만 보셔도 최대 주주 김동관 뭐 이제 앞으로 회장님이 되실 분이죠.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아니면은 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요 주주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년에 사실 뭐 6월 달에도 이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 그랬었는데 11월, 1월, 1월 24일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좀 주요 여기서도 이제 공략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어디서 사셨는지 뭐 거의 최소 두 자릿수 아니면은 많게는 또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을 텐데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또 매매를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거의 1월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 방송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뭐 한 100% 올라갔다 수익 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B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B라고 적혀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 제가 다 매일매일 공략이 들어갔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또 뭐 비중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매도를 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또 목요일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수렴에 대해서 열어둔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어떤 2015년도 아니면 2015년 이전에 있던 매물대가 월봉상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한 번에 좀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저점들과 이런 고점들을 연결해 보면은 딱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반등이 잘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금 라운드 피겨가 7만 원이죠. 이 7만 원에서 이제 놀아주느냐 그러면은 또 여기 상단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는 위치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이런 데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깃발 패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깃발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볼대로 보고 여기가 약간 깃발같이 생겼다. 근데 이 깃발 형태를 만약에 여기 82,000원 구간들을 이제 뭐 벗겨내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1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항상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은 지치고 지치다 보면은 잠깐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그룹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휴식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기준 가격은 82,000원 돌파. 82,0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 번 더 전력 질주나 아니면은 또 달리기를 통해서 추세가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하나오션을 정말 제 제자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인증을 많이 해주셨죠. 타점 인증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오션을 통해서 뭐 어떤 분은 뭐 수천만 원, 또 어떤 분은 또 수억 원, 또 어떤 분은 뭐 수백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매일 뭐 3만 원대부터 87,200원 그리고 보시면 다 제 제자분들의 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보다 매매를 더 잘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트레이더도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 안에서 뭐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어쩔 때는 비중을 확실하게 때리고 거기서 이제 그 추세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시세 중심에 하나그룹주의 시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을 테니까 또 저와 함께 하나그룹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수익을 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 저는 하나오션이 되었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되었든 실제 정말 강한 그리고 거래 대금이 풍부하고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통 이제 선도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가총액도 받쳐주고 그다음에 스마트머니가 추세를 이끌어주고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 1조 원에서 뭐 10조 아니면은 뭐 30조에서 50조 이런 가는 종목들 안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이날 종가 베팅에서 점상 수익 다음날 일어나니까 점상 이렇게 수익이 되고 그다음에 16만 원부터 또 40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제가 이제 추세를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잘 찾고 또 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 비중 실기도 되게 힘들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상관이 없죠. 사실 그런 종목에서 매매해도. 하지만 저와 함께 하고 또 저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또 수백억 대로 예수금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서만 저는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또 매매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000원대부터 또 20,000원대까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종목이 21선을 좀 이탈하면은 그다음부터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21선 이탈하면은 또 반등이 세게 나오고 21선이 이탈했는데 21선을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실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래그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만 좀 안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또 상당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런 종목들 안에서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하나그룹주와 같이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종목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님의 기법서는 물론이고요. 5가지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가지 강세 테마 모두 불확실성 해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그리고 방위산업은 승계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심파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인데요.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만약에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치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물들과 관련된 종목에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동신건설과 이스타코 등 상위 6개 종목 오늘 모두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방위산업 테마인데요. 한화 김승현 회장이 지분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승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도 급반등한 모습인데요. 특히 승계 과정과 증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의 대형 잠수함 수주 작업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막판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권에 대한 안정성과 수출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방위산업 전반에 강세장이 펼쳐졌는데요.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대 오르면서 67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 한화 각각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세를 보인 두 가지 정치와 방위산업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은 일단 뭐 이재명 관련주, 뭐 방산 관련주는 당연히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런데 신규주 로봇으로 저는 봤어요. 테마를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내일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규주이면서도 또 삼성, 쿠팡 그리고 품절주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신규 상장 첫날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저 윤사모엘이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석을 해드리면은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초 물류 로봇 기술 개발 성공 상용화를 했다. 그리고 삼성 쿠팡에 또 적용 중에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쿠팡이란 기업이 그렇게 막 뜨끈뜨끈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언젠가 뭐 뜨끈뜨끈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쿠팡과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67.5%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게 좀 그래도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뉴스가 좋은데 사실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드렸던 게 이 종목이 좀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적은 시총이 있다가 유통 물량도 17% 그러니까 약 품절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게 신규주들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벼운 시가총액을 자랑하는데 근데 또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보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량, 거래대금을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거래량도 탄탄하고 또 호가창 물량들도 탄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최근 시장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또 유지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철저하게 또 단기 트레이딩 수급이 이쪽에 몰렸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TXR 로보틱스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죠. 지금 현재로서 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박스권을 지금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박스권을 뭐 재이탈하지 않고 이런 데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 상승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거의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었어요. 네,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늘 1분봉에서 플러스 한 10분 만에 한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눌릴 때 좀 잡아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루한 시간이 있었어요.
1분봉이다 보니까 지루하긴 했는데 뭐 이런 데서 좀 분할로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종가 베팅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상당히 끼가 좋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성장 첫날에 제가 3월 20일 날 이 종목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제가 이제 장중 너튜브 방송 아침 8시 반부터 너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아침 9시 10분, 오전 9시 10분에 23,500원에서 22,500원에 잡아라. 3월 20일 날 목요일 이렇게. 그럼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5%, 8분 만에 15%까지 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 종목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15% 수익을 내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추세가 턴하니까 여기서 제가 또 매수 공략을 했었는데 또 30분 만에 한 11%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금 첫날 이후에 재미가 없다가 또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1차 저항 때는 한 36,000원 선, 35,800원에서 36,000원 선, 그 다음에 최고가가 아마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아마 27,000원 선인가 그럴 거예요. 맞나요? 네, 27,000원 선인가 26,000원이랑 27,000원 선이 조금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우리가 이 TXR 로보틱스를 지켜보면 어떨까. 그래서 장중 데이 트레이딩 수급은 아마 이 종목이나 아마 요즘에 신규주에서만 많이 놀고 있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사실 등락폭이 좋긴 한데, 사실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와 진짜 찐으로 간다라고 하려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12%에서 한 18% 정도는 올라가야 그래도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왔으니까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런데 지금은 한 6%에서 7%가 맥시멈이잖아요. 그래서 찐 추세가 나오려면은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급이 조금 마르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신규주로 지금 돈이 돌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이런 TXR 로보틱스 나도 한번 저와 함께 공략해서 이 상승 파동 하나하나 나도 수익 내보고 싶다. 신규주 추가 공략해서 나도 월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테마 안에서 TXR 로보틱스 알아보고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물류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올 상반기 상용화에도 나서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 로봇 테마 안에서 MOT 가져오셨는데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오늘 장에서 정말 강하게 튀어 올랐거든요. 네.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이렇게 강하게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제가 주식을 뭐 잘하잖아요. 제가 잘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원래는 로봇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로봇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2차 전지 장비. 근데 지금 또 2차 전지 장비나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로봇에 들어간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로봇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이슈만 가지고 SDI를 날리느냐, 에코프로 날리기에는 되게 조금 쉽진 않죠. 왜냐하면 추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차트 좋은 MOT를 날리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날리기 더 쉽다. 그러니까 주식적인 사고를 하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가 몇 차례 나왔죠. 뭐 HTS에서 보시면요, 90조 휴머노이드 합전 용행 장비 협력사 내편 모시기의 몸값,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 그 기사 밑에 하단을 살펴보면은 현대차랑 삼성 SDI가 어제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테슬라는 뭐 LG 엔솔과 그다음에 유비테크와 BYD가 이제 손을 잡고 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확보를 못하면은 도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주면서 일단 오전장에 슈팅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2차 슈팅은 이걸로 나왔었죠. MOT 로봇 배터리도 오케이, 삼성 SDI와 이제 현대차와 공동 개발 추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은 심상치 않아요. 정말. 이렇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재료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일봉 차트도 보시면은 일봉 차트가 이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올해 1월 달에 주력으로 공략했던 종목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클로본, 그리고 세 번째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기 직전 고가에 있었죠. 여기가 최고가예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가 여기 이런 데 밑에서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거래를 뭐 하이젠 RNM이 이런 데 있을 때 뭐 상한가를 가든 말든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하이젠 RNM이 여기를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아마 거의 뭐 한 2배 갔었잖아요. 200% 가깝게 200% 넘게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MOT도 비슷하게 봐요. 물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단단한 저항이죠. 1660원, 뭐 1950원,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인데 이 11,000원 정도만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실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뭐 2만 원을 갈지 3만 원을 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실제 MO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끼도 보이죠. 여기서 보면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그 상한가 구간의 중심값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벗겨내면 그때부터는 찐 랠리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MOT 같은 경우에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관중에 넣어놓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매매 구간이 왔을 때는 또 저 윤석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큰 수익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핵심은 그거예요. 가격대로 저는 설명하는데 11,000원 정도만 확실하게 뚫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그렇게 또 무거운 종목도 아니거든요. 확실한 거래량으로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제가 또 뚫어줄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와 함께 MOT나 아니면은 뭐 로봇 관련주들 같이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 테마 안에서 MOT 살펴보고 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올라왔는데요. 다음으로 세 번째 테마, 개별 테마 안에서 오리엔트 전공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4월 4일 탄핵 선고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점이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매수점이 고민일 것 같은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사실. 답은 너무 쉬워요. 4월 4일까지는 달리겠죠.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은 또 뭐 형지 INC라든지 형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대장주의 2차 대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 한 줄이면 다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가 아니면 기각인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론이 원래 미뤄지고 있었는데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늘 오전에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재 선고가 된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선고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될 확률이 99%죠.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점 한가를 몇 번 가겠죠. 너무 뻔한 거라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점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뭐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랠리를 보여주다 끝날 수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수들은 다 그 생각할 거예요. 결과에 베팅하지 말고 기대감만 먹고 나오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탄핵이 되면은 또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또 상따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임상 보통 보면은 뭐 최근에 HLB 임상 3상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꼭 뭐 보면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면 문제가 돼요. 판도라의 상자에서 뭔가 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이 아닌 뭐 다른 어떤 좀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이 나오면 그때는 상따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또 반대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4월 4일까지는 아니면은 내일은 일단 안전적이다. 내일은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물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랑 금요일부터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뉴스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트 전공의 흐름을 보면 차트도 기가 막혀요. 보시면은 얘가 좀 고점을 높일 때마다 저항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내렸어요. 어쨌든 트렌드에 있어서는 오늘 싹 다 돌파가 나왔죠. 이 고점, 이 직전의 고점과 이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멋지게 상한가를 갔었고, 이 DNA가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점 상한가, 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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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유견상을 갔던 종목이죠. 유견상. 예. 그리고 여기서도 상한가, 여기서도 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의 DNA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도 역시 오늘 상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엔트전공 같은 경우 제가 상따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폴리마켓이라는 어떤 거기서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안 될 것이다가 100%였어요. 안 된다가.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65%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된다가 65%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모르지. 이러면은 오늘 그러면은 한 2, 3일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고 오리엔트 전공의 월봉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로그 눈금 차트거든요. 이런 고점과 이런 저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도 넘겼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다. 예, 차트 월봉 차트든 뭐 열어둔다. 여기까지는 열어둔다. 예, 뭐 차트는 2배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그 차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슈적인 부분들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과 만났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안 될 수도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탄핵이 되면은 확실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요. 근데 어쨌든 차트는 좋다. 다만 이슈를 확인하면서 그 이슈의 분위기에 맞게 눈치껏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은 너무 좋았죠. 상따하기에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12,400원에서 12,200원 여기서 샀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나서 뭐 3분 뒤에 상한가를 갔었고 이게 짧아 보여도 플러스 5%예요. 네, 플러스 5, 6%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도 재료가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일부 또 물량을 덜어내고 그랬었는데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 다음날 매매 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상한가 다음날 매매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눌림이든 뭐 그 안에서 돌파가 나오든 뭐 그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니까 저와 함께 뭐 이재명 관련주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INC, 형제 글로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기 대장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좀 뭐 에이텍 동신건설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말고 이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12월 계엄령 터지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트레이딩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그때 당시 상한가는 점상 때는 수익을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에이텍과 동신건설을 상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뭐 이런 데서 사고 팔고 뭐 당일날만 그 다음 날에 또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 매도 뭐 43% 당일 기준으로 43%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사가지고 또 24%. 그러니까 이렇게 예매한 구간에서는 또 매수 매도를 잘 안 해요. 확실하게 수익이 보장될 때만 제가 또 매수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앞전 6연상이 있었는데 사실 너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매수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는 제가 12월 5일 계엄령 딱 터지고 나서 하루 뒤에 이때 상한가가 한번 풀리던 날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또 이렇게 매도하고 또 이렇게 수익 끌고 와가지고 2박 3일 만에 여러분들한테 100% 수익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데서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또 당일날 뭐 한 20% 가까운 수익 여러분들께 드렸었는데 제가 또 동신건설 뭐 그다음에 에이텍도 이때 당시 여기서 상따를 들어갔었고요. 이때 같이 그리고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또 상따 해가지고 다음날 시초가 갭이 17% 나와가지고 또 멋지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던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매를 잘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상따를 했었는데 제가 12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에이텍이나 뭐 동신건설이나 오리엔트전공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촛불 시위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이 정도 되었다. 이제 상한가 6연상을 가든 오리엔트전공이 6연상을 이렇게 갔었거든요. 점점 이렇게 가고 상한가를 갔었는데 여기 구간에 있다. 그다음에 또 2차 랠리가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탄핵 결정까지의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은 한 이 정도나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뭐 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2017년도 문재인 관련주인 DSR 제강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 정도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한 주봉상 한 1, 2주 더 상승 갔다가 그다음에 쭉 빠졌었거든요. 쭉 다시. 그리고 대선이 열리는 시기가 여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패까지 다 까보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나서 상따를 하셔라. 이상한 눌림목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한 몇 년간 못 빠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시그널을 확인하고 눈치껏 잘 하신다라고 하고, 내가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가 상따 천재 그리고 뭐 돌파 천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선주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강세 테마 알아봤습니다.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봤다면 이제 장중에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리엔트 전공으로 상따 잡으셨잖아요. 그 비결로 상한가 따라잡기 비결 준비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제가 주력으로 사실 증권방송업계에서 뭐 돌파 매매나 상따 매매를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저보다는 아마 잘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또 제 주력이고,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만족했을 때만 하는 게 핵심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보통 분봉상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고 올라갔어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여기가 저점인데, 이 고점 여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50%까지 절반까지 조정을 주면은 여기서 바로 상한가나 돌파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38선 한 38선 형성 시에만 이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럴 때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의 이제 종고점이나 역사적인 신고가인 종목들 위주로, 오늘 오리엔트 종목도 보면은 거의 15년간의 신고가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좀 상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재료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료가 좀 신선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 이제 초에 12월 3일인가 뭐 계엄령이 터졌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잖아요. 물론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있었지만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뭐 이 주가가 1연상, 2연상 가도 자신 있게 이제 상따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의외성이 있다, 뉴스가. 그리고 그게 9시 뉴스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줄 뉴스였잖아요. 계엄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지속성을 보고, 아니면 HTS에서 뉴스를 보고 저는 자신 있게 또 상따를 합니다. 오늘도 뉴스 9시 뉴스 보면은 무조건 4월 4일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상따에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당일 등락률 플러스 20% 이상 상승 종목 위주로만 공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5%, 뭐 플러스 1차 VI까지 갔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못해요. 차라리 2차 VI나 20% 상승 이후에 그때부터 상따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다음날 갭을 먹는 전략이니까요. 다음날 뭐 갭이 7% 나올 때도 있고 10% 이상 나올 때도 있고 20% 이상 아니면 점상으로 갈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테마가 좀 형성 시에는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 오늘 테마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장이야. 뭐 형지 글로벌이 오늘 좀 대장이었죠. 이등주가 오리엔트 전공이었고, 원래 계엄령 이후에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오리엔트 전공이니까,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을 저는 상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도 보시면 차트가 일봉상 여기가 전고점이었고, 이 전고점을 계속해서 벗겨내면서 상한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뉴스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상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8선이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38선이요. 그래서 여기서 상따 하면은 뭐 오늘 절반 까고 아니면 다음날 또 수익을 내면 되겠죠.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동신건설도 보시면은 여기를 일봉상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게 종고점이죠. 이 종고점을 벗겨냈는데 제가 상따를 했던 자리는 여기가 점상이에요. 1차 1상, 그다음에 2상. 여기서 샀습니다. 이 밑꼬리에서 사가지고 보시면은 단기간 내 어떻게 되죠? 분봉상 보면은 여기 38선이 있죠. 이 38선을 잘 안 깨죠. 잠깐 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보시면은 2박 3일 만에 100% 수익. 그리고 이런 데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사고, 이러면서 이 38선을 안 깰 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100% 수익, 그리고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는 여기서 또 반등 수익 내가지고 20% 수익, 이런 식으로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한국첨단소재도 최근에 3월 13일, 이건 근데 일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때 당시에 상따를 했던 이유는, 보시면 여기가 상한가고 여기도 상한가예요. 동일선상에
상한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상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8선 이탈 없죠, 이 종목이.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이 저점 제가 사가지고 다음날에 거의 보합 구간까지 오긴 했지만 제가 버텨가지고 2박 3일 만에 17% 수익.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수익을 냈습니다. 보이시죠? 6,220원에서 6,040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최근에 또 2월 10일에서 13일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보시면 뉴스가 좋죠. 하나시스템 급등,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큰 폭의 성장 기대감에 목표가 상향.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 종고점이 여기였죠. 종고점이 여기고 이쪽을 돌파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상따를 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매매를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매매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딱 여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월 12일 날 매매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보통 이런 데가 일봉상 보면은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3만 원 라운드 피겨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네, 3만 원 라운드 피겨 저항인데 보시면은 제가 어디서 들어갑니까? 네,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여기가 3만 원이 일봉상 저항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랑 어떤 수렴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다가 딱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오후 1시 14분에 하나시스템 32,200원에서 29,800원에서 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3만 원이 일봉상 저항인데 딱 여기서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돌파 매매로, 제가 주력이 상따도 있지만 돌파 매매로 주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6% 정도 수익을 주길래 대형주가 바로 한 몇십 분, 한 15분 만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아 나갈 때 그럼 38선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올라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여기서 다시 상따 하면서 다음날 이렇게 쭉 상승할 때 이렇게 매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타로 여기서 제가 1박 2일에 24% 수익을 매도했던 거는 저는 여기서는 돌파를 하고 여기서는 또 상따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두 번 매수를 한 거죠. 두 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상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상따장인데 정말 짜릿하게 수익 냈던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작년이에요. 작년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거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그때 당시에 한 3연상을 갔었잖아요. 3연상을 갔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했던 느낌이 SP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적용 가상 OS 개발 부각의 상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상따를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상한가를 가고 동일선상에 상한가를 가죠. 그래서 되게 좋게 봤었는데 저는 갭이 그렇게 많이 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갭이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도 상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종고점을 넘기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다음날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차트들을 상따를 하면은 좀 수익을 굉장히 크게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제자분들이 매 월마다 수천만 원씩 아니면 수억 원씩 벌었다라는 인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는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고수익을 추구하는 매매, 리스크는 당연히 좀 있겠지만 하지만 수익을 냈을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로 보시면은 여기서 사는 것도 밑에서 안 사요. 그냥 위에서 삽니다. 위에서 사가지고 상가 잠궜네. 다음날 갭이 18% 매도.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나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 다시 상따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23% 캡. 여기서만 팔아도 23%예요. 23%. 18%, 여기서는 23% 갭을 이제 수익을 내면서 여기서는 또 상한가를 못 갔죠. 그러니까 상따를 굳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계좌의 퀀텀 점프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나는 좀 안정적으로만 눌림으로만 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런 전문가 찾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돌파나 상따가 주력이고 고수익, 그다음에 퀀텀 점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월천 또 나아가서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또 월 억대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매가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기법에 대한 내용을 방송에서 전하지는 다 못해서 따로 기법서와 5편의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MOT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중에 11,000원까지도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이 12,200원인가요? 300원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돌파하는 걸 목표로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재료가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차 전지가 모멘텀이 사실 지금도 막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좀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들은 충분히 이런 재료면은 충분히 날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또 신규주라는 키워드 만약에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때는 또 신규주가 지금 잘 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2차 전지 장비이기도 한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현대차나 삼성 SDI가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들 그런 이유가 있고 거기다가 물론 오늘 뭐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장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빛 레이저보다는 이 종목이 그래도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은 한빛 레이저가 물론 등락률이 20%라서 플러스 20% 마감했잖아요. 얘는 아마 오늘 플러스 한 16에서 17% 마감했고요. 근데 일봉 차트는 얘가 더 좋아요. 일봉 차트는요. 보시면은 한빛 레이저는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 종고점이죠. 종고점에다 가져다 붙이고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포텐이 더 터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MOT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한 10,000원 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여기 12,500원을 넘는 걸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한번 잡아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불꽃으로 가득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첫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넥스틸 최고 28%까지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의 비결이 궁금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이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테마 안에서 TXR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지난달 신규 상장주로 세계 최초로 물류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역시 67.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OT 올라왔는데요. 삼성 SDI와 현대차가 로봇용 배터리를 함께 만든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별 이슈로 오리엔트 전공 올라왔는데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와 함께 기대감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 바로 MOT 꼽아주셨는데요.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호재 속에서 오늘 장에서만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